안녕하세요. 최윤입니다. 내맡기기 실험이 불러온 엄청난 성공과 깨달음. 될 일은 된다. 제가 될 일은 된다. 처음 녹음한 게 있었는데 그게 소리가 안 들렸나 봐요. 그래서 저의 구독자님께서 안 들린다고 말씀해 주셔서 깜짝 놀라서 들어가 보니까 안 돼 있더라고요. 제가 이 책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해놨는데 차츰 또 읽어가면서 하겠습니다. 이 책을 읽으시면서 여러분들께서 중점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의식,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되나요? 제가 언어가 좀 적절하지 않는 것 같은데 일단은 분리시키는 거죠. 우리의 에고를 분리시키는 거예요. 내 생각을 에고라고 두고 그것을 분리시키고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로 존재하는 겁니다. 여기에서 마이클 싱클레어는 그 알아차리는 존재로 끊임없이 깨어있는 거죠. 불교에서 말하는 알아차림은 무엇을 알아차리는 걸까요? 에고, 내 머릿속에서 끊임없이 떠드는 에고들, 그것이 나라고 생각한 그 에고들을 믿지 않는 거예요. 이 작가는 그것을 자신이라고 믿지 않아요. 자신을 가두는 존재라고 생각하죠. 그래서 그 말 속에 보면 이 책을 읽다 보면 내 에고가 싫다고 하는 건 무조건 한다라는 말도 해요.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이 또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에고에 대해서 아주 정신병자처럼 이야기를 해요. 그 정신병자가 누구냐면 저죠. 저희 자신이죠. 너 멀쩡하게 생각하고 멀쩡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너의 생각을 가만히 네가 한번 지켜봐. 걔가 얼마나 또라이같이 미친 짓을 하고 날뛰는지 한번 지켜봐. 네 안에 원숭이 한 마리가 미친 원숭이가 사는 것과 똑같아. 네 생각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야. 왜? 라고 그 왜에 대한 이유를 상처받지 않은 영혼이라는 책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. 이 책이 끝나면 그 책으로 바로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. 끌어당김의 법칙. 나는 앉아서 가만히 무언가를 끌어당겨. 돈다발을 상상해. 또 올라간 월급을 상상해.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계속 말해.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. 에고를 다루는 한 가지 측면입니다. 그런데 문제는 지나치게 에고가 날뛸 때는 그게 잘 되지 않아요. 에고의 힘이 너무나 강력해 있을 때 잘 이루어지지 않죠. 저도 그런 경험이 있었어요. 잠재의식의 힘을 제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저희 아들 낳고 그 책을 처음 읽어보고 그 방법대로 집도 팔고 해보기는 했는데 문제는 되었다 안 되었다 이런 느낌이 들죠. 그리고 그게 만약에 되었다라는 게 빈도수가 높다라고 하면 자주 하겠죠. 이게 또 아주 중요한 부분에서는 제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또 잘 이루어지지 않고 그러다 보니 또 실망하고 이랬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편안해야 한다는 거예요. 내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현존의 상태 그리고 나의 에고를 동일시하지 않고 조금 분리된 상태라는 거에 대한 인식이 따라줘야 된다는 거죠. 근데 그러한 인식이 내 스스로에게 좀 마련되어지지 않았을 때 어떤 욕망에 근거한 잠재의식 활용이라든가 시크릿 유의 것은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. 많은 책을 읽고 공부하고 느낀 거는
모두 다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해요. 저는 이게 그거였구나, 이런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거였구나 라고 모두 다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을 하는데, 그 진실의 핵심은 내 안에 있는 어떤 힘에 대한 믿음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내 안에 있는 힘이 전혀 존재하지 않다는 그런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는 그냥 외부적인 일편에 일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. 가장 중요한 건 현재 내가 편안하게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. 현재 내가 편안하게 있는 그대로 모든 감정을 내려놓고 편안하게 존재하고 있을 때에 거기에서 내 스스로 발현되는 힘이 커진다는 것. 나의 의식의 힘이 거기서 자랄 수 있다라는 것. 저는 요즘에 날이 따뜻해지기도 했고요. 봄이 돼서기도 하고, 그런데 너무 행복하거든요. 이게 행복감이 외부에서 조건 지어진, 내가 이게 있어서 행복해졌어,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줘서 행복해졌어가 아니라 그냥 가만히 있다가 가슴에서 꽃망울이 팡팡 떠지듯이 그냥 이유 없이 막 행복한 거예요. 근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내 안에서 그런 어떤 순수한 행복감이 터져 나왔을 때 외부가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이 있습니다. 이 선물이라는 게 내가 평상시에 원하던 거, 내가 이걸 갖고자 했던 거,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. 그냥 여기 싱클레어가 말하는 개념에 의하면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. 그냥 나의 삶이, 이 세상에 나를 밀어넣은 그 삶이 나에게 가져다 주는 선물들. 생각지도 못했고 예상치도 못했던 이런 거 받아도 되나 싶은 감사함과 선물, 그런 것들이 오고, 상상하지 못했던 사람들과의 만남, 그들과의 교류, 사람들이 나를 바라보는 눈빛, 나를 대하는 태도, 이게 굉장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. 네, 간증입니다. 될 일은 된다와 상처받지 않은 영혼, 마이클 싱클레어의 책을 읽고 모든 걸 내려놓고 내 안에 집중했을 때 겪게 된 저의 살아있는 간증이에요. 굉장히 행복하고요. 자고 일어나면 나를 짓누르던 문제들, 나를 짓누르던 괴로움들, 그런 것들이 다 사라지고 굉장히 편안하고 가볍고 아주 얻어지는 것이 많습니다. 제 이 영상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모두 다 다양한 자신의 감정 상태에 놓여 있을 거예요. 또 그 감정 상태를 만들어준 다양한 외부의 환경들에 힘들어하고 안타까워하고 답답해하고 있는 상황이 많이 있을 텐데, 아침 저녁 고요하게 자기 내면을 응시하는 시간을 잠깐이라도 가지면 좋고, 또 시시때때로 나를 객관화시켜서 바라보는 것, 그것이 나의 어떤 에고를 다룰 수 있는 의식을 확장시켜준다고 말을 하면 조금 네,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. 실제로 나의 에고가 이게 마이클 브라운이라는 사람의 책을 또 읽어보면, 또는 그 한마음 선언에 지금 돌아가신 대행 스님의 책을 또 읽어보면, 어차피 이 세상에 너를 탄생시킨 어떤 네 안의 주인공과, 그리고 네가 데리고 사는 그 한치 앞을 모르게 이랬다 저랬다 날뛰는 네 에고와, 그리고 현재 그것을, 그 의식을 다룰 수 있는 너의
현재의식 하나로 돌아가는 거지 각자로 분리할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, 그런데 그 궁극에는 그런 것 같아요. 그런데 내가 분리시키는 어떤 노력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굳이 나눠서 얘기하자면 영혼백이라고 나눠서 얘기한다면 영혼백, 굳이 세 가지로 분리를 하자고 하면 그 백이 에고에 해당하는 것, 혼이 나, 선택권이 있습니다. 영은 정보체, 정보, 이 세상 속에 정보하는 이 지구가 태어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정보하는 존재했을 때 있는 모든 정보들이 영이라고 한다면 나의 혼이 그것을 어떠한 정보를 선택할 수 있느냐도 내 혼이 선택할 수 있고, 이 말 안 듣는 나의 에고, 내가 나 스스로가 감당이 안 되는 게 굉장히 힘든 일이잖아요. 도대체 나는 왜 이럴까? 나 이러고 싶은데 왜 이러지? 그럴 때 에고가 통제가 안 되는 것, 그 모든 것을 중앙에서 하고 있는 것을 이제 영혼백이라고 설명하자면 굳이 혼 또는 굳이 현재의식 이런 식으로. 네. 그래서 현재의식을 확장시킬 수 있을 때 조금 트레이닝하는 기간에는 그런 어떤 훈련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. 브레인 트레이너로서 한마디 하자면, 뇌는 내가 어떤 식으로 선별적으로 선택되는 것, 같은 경험이라도 이 경험을 나는 이렇게 선택해서 내 경험치로 저장한다 라고 판단을 하면 그대로 또 뇌가 움직여요. 정보를 받고 내보내는 과정의 중앙장치에 내 의식으로 어떤 선택을 갖고 정보를 받고 내보내는 과정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. 네. 일단 될 일은 된다의 핵심은 나의 혼의 역할을 조금 확장시키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. 나의 에고를 조금 분리시켜서 바라보면 나의 혼이, 그러니까 에고와 나의 현재의식이 현존의 상태, 현재의식이 이렇게 같이 뭉쳐서 에고가 훨씬 더 그 역할을 많이 한 거죠. 그런데 나의 에고를 조금 객관화시켜서 대상화시켜버리면 나의 현재의식이 확장될 수 있는 자리, 범위가 생기게 돼요. 그 범위가 생겼을 때 일어나는 그 다양한 인생의 효과들. 자,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삶이라는 것, 생각지도 못한 나를 이 세상에 보낸 나의 주인공, 나의 삶, 나의 창조주가 내게 가져다 주는 어떤 시크릿, 어떤 기적들, 행복과 사랑과 존재의 기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폭을 넓혀주게 됩니다. 내 안에 마음의 힘이 풍요롭고 조금 더 현존의 상태, 존재의 기쁨 상태, 자기 사랑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상상치도 못한 외부의 환경들이 변화되어 가는 과정들. 인간은 어차피 물질적 존재만은 아니잖아요. 특히 저는 조금 영적 존재로 많이 해석을 하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, 내가 물질을 막 따르고 내가 원하는 걸로 막 전력 질주한다고 해서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대로 오지 않더라고요. 그리고 나는 싫어, 난 결혼 안 해, 난 저 남자 싫어, 나 이 아기 낳고 싶지 않아 라고 울부짖었던 사람인데, 그 남편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이 되고, 아기 싫어, 애들 정말 싫고 그래 라고 생각했던 내 아이, 나 놓고 낳았을 때도 저 애 때문에 내 인생이 안 풀릴 거야, 이런 엉뚱한 천벌받을 소리를 했던 사람인데, 그 아이가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을 주고
알 수 없는 여정인 것 같아요. 그래서 마이클 싱어는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라. 그리고 네 머릿속에 끊임없이 떠드는 네 목소리가 말한 거를 네가 입 밖으로 다 뱉으면 사람들은 너를 정신병자라고 할 거야. 그 정도로 저희 머릿속에는 끊임없는 생각들이 떠돌아다니죠. 네, 맞습니다. 그 생각을 조금 객관화해서 바라보는 작업. 이것이 될 일은 된다. 이 마이클 싱어가 하고 싶은 핵심 이야기고요. 자신은 그렇게 했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. 이게 될 일은 된다의 주된 내용입니다. 이걸 가지고 따라서 함께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너무나 많은 저는 지적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는 거 이전에 진실이 어차피 그렇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이 지구가 존재하고 인류가 존재한 이후의 모든 이 삶의 이유와 원인과 결과를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습니까? 그건 저의 판단선에 놓여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하지만 중요한 건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것. 굉장히 편안해졌다는 것. 네.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깨어남의 두 번째 챕터에 해당하는 것은 다음 그 영상에 이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